문경세제는 백두대간 마루를 넘는 이 고개로서 조선시대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영남대로상의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문물의 교류이자 국방상의 요충지입니다. 세제라는 말에는 새도 날기 힘든 고개고 억새가 우거진 고개, 하늘재와 이우리재, 이하령 사이의 고개고 새로 만든 고개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팔도 고갯길의 대명사로 불리며 한양, 가극길을 오려내리던 선비들의 청운의 꿈, 그리고 백성들과 삶과 땀에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태종 때 영남대로가 개척되어서 이 고갯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1594년 선조 때 제2관문 조옥관을 설치하였고 1708년 숙종 때에 제1관문과 제3관문 주월관과 조령관이 설치되며 군사적 요새에서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981년에는 문경세제 주변 5.5km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82년도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유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문경조령 관문이 사적, 자연유산, 문경세제 명소 등을 비롯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지정문화유산이 신기른 현감축렬비 유형문화유산이고요. 산불도신비는 문화유산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추월산은 1106m로 조령산 1026m 사이에서 세제 계곡에서 약 6.5km의 영남대로 옛길에 어우러져 있으면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고요. 다양하고 귀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3대 발원지 중 하나인 초점이 이곳에 있습니다. 옛길 박물관 오픈세트장, 자연생태박물관,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백선에서 있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꼭 당당한 가봐야 할 위기를 국내 차지한 관광지 국내 백선에서 최고의 여행지가 문경세제가 문경세제입니다. 자, 길이의 역사, 고개의 문화, 문경 옛길 박물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경은 우리나라 문화지리지의 보고이자 그 자체가 길 박물관이다.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소통로로서 조선팔도 고갯길의 대명사로 불리던 문경세제가 있죠. 명성 32호고 우리나라 최고 오래된 옛길, 서기 156년에 개척됐어요. 하늘재가 있습니다. 옛길의 백미이자 한국의 차마고도를 이끌을 수 있는 토끼비리가 있는데 여기는 명성 31호죠. 영남대로상의 허버 역할을 담당했던 유곡역이 문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옛길에 관련된 문화적인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남아 있는 길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문경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된 박물관입니다. 당초 항토사 중심으로 문경세제 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2009년에 재개관했으며 옛길 위에서 펼쳐졌던 역사 문화상을 옛길 박물관에 담았습니다. 자, 박물관 입구에 들어오면 정면에 다소곳이 걸린 개나리 보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날 때 배보자기에 물건을 넣어 말아서 꾸린 짐을 등에 짊어지고 다녔던 옛 선인들과 어깨에 짊어질수록 멜빵이 양쪽에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개나리 보찜이라고 하죠. 개나리 보찜과 더불어 개나리 보찜 속에 종이, 먹,
세필, 벼루, 수진본, 책, 지도, 나침반, 엿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나리 보침을 지나면서 길리의 노래, 고개의 소리, 문경세제 아리랑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늘 함께 하였던 결의의 노래이며 문경세제 아리랑은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최초로 서양 앞보로 제보하여 세상에 알린 아리랑입니다. 헐버트 선교사 잡지에 더 코리아 레포터리 이렇게 해서 논문을 실었는데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는 사설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경세제의 아리랑을 한번 불러볼게요. 성을 축성한 후에 3년이 지나니까 1712년 숙종 38년에 서종태의 보고에 의하면 수마석과 잡석으로 쌓아 성이 가반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남 의사 여강주에 의하여 수보 논의가 제기되어 국가의 전망이 달린 막중한 곳이라 경성의 수보 규칙을 따르자니 진언되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월간의 항우청 성벽에 각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금융실명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월간은 공사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월간의 향후 우측에 별장 이인성 1721년에 개축하였고 아래 각기의 도석수는 송성은 이영우 강두정이라고 성벽에 각기가 기록되어 있고 개축시 도석수로 짐작되는 것입니다. 자, 주월간 중서에 의하면 1752년 영조 28년 1840년 헌종 6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는데 주월간의 우측 성항사 부근의 각기가 무진년이라 하면 1748년 되죠. 3월에 별장 오해림이 개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주월간 향좌측 성벽 각기에는 1880년 별장 심령식 등 개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월간 향우측의 성벽 각기로 1886년 그때는 고종 23년 됩니다. 별장 김순기 등이 개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박성호라는 분은 1880년 감력으로 1886년에는 강간으로 수성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1923년부터 26년 사이에는 제1관문이 수선되어서 경진년 1940년 되네요. 그러니까 제1관문이 중수한 바 있고 조동문 및 조령간의 수선 기록은 찾을 수가 없네요. 조령 편남에 의하면 이 상관문은 1907년도 의병을 토벌대로 의하여 훼손되었고 제1관문 주월간은 여러 차례 보수를 해서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세제 성황당, 성황당은 어느 지역에라도 다 있지요. 문경세제 성황당은 제명길이 조선조 인조 때 강화파와 대표적인 정객으로 자는 자겸, 호는 지천이고 전주인입니다. 자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으로 정사원 후 1등 공신으로서 완성 무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최명길이 소시 시절에 안동부사로 있는 외숙계 문우차 안동으로 갈 때 조령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용모가 단정하고 자석이 아리따운 젊은 여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험한 산길이라 여자 혼자 무서워 갈 수가 없으니 동행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을 전했다. 근데 최명길은 성격이 호탕한 데다가 젊은 여인이 동행을 원하는지라 K 승낙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여인의 정체가 궁금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살피고 있었습니다. 앞서가던 여자도 그 눈치를 차렸는지 뒤를 돌아보며 빵긋이 웃으며 공이 저를 의심하는 모양인데 내 정체를 말씀하리라. 저는 사람이 아니고
문경세제 성황신인데 안동 사는 자수 모야가 서울 갔다 오는 길에 성황당 앞에 지나가면서 성황당에 걸려있는 치마를 보고 욕심을 내어 치마를 훔쳐 제 딸년에게 주었으니 이는 고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수의 딸을 죽이려고 하는 길인데 우연히 공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최명길의 눈치를 살핍니다. 최명길은 마음속으로 놀라서나 대연자약하게 인명은 제천인데 죽일 것까지 없지 않소 하면서 용서를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그 여자는 한참 대답이 없더니 공은 미구의 정사공신으로 영의정에 오를 몸이요. 병자호란이 일어나면 큰 공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는 청나라에 흉할 것이니 부디 청가하친하여 이 나라 사직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오늘 자수의 딸을 죽일 것인데 공의 체면을 봐서 징별을 면할 것이니 공은 이렇게 하여 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하고는 간 곳이 없었다. 최명길은 이상하게 여기고 급히 서둘러 안동 모 자수집을 찾아갔더니 자수 딸이 급사하여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있는 경황이었습니다. 최명길은 주인을 찾아 인사를 나눈 후 딸은 내가 회생시킬 수 있으니 딸 있는 방을 안내하시오 라고 했더니 주인은 죽은 딸을 살리겠다니 너무 감사하여 최명길을 딸 방으로 인도하였다. 해서 세제에서 본 성황신이 자수의 딸 목을 누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명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성황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경세제 성황당에서 가져온 치마를 빨리 불사르고 깨끗한 음식을 장만하여 취재하면 딸이 회생할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라고 자수께 이야기하고 100배 살해하라고 최명길의 말대로 치성하니 딸이 다시 살아났다. 그 후 최명길은 벼슬이 차츰 올라 영상이 되고 병자호란 때의 중의를 물리치고 당시 정세를 잘 파악하여 치욕을 담고 하청 정책을 채택하여 국난을 수습하고 사실은 세제 성황신과 관련되어 있는 인연이 사가 고전되고 있습니다. 자, 선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비는 왕이 성하하면 장사 지내고 신하들이 임금의 덕과 공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옛 사람들은 왕의 송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방하여 벼슬아치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들의 시책이 잘 되었을 때 비를 세워 공덕을 잊지 않게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후한 때 오장이 군의 태수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은 뒤 묘 앞에 선정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정비의 시초가 아닌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 때 양리 채석이 선정을 하여 팔마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선정비의 시초인 듯 합니다. 선정비의 글에 대개 일치하는데 전관찰사나 군수, 현감, 누구누구의 영세, 불망, 선정, 송덕 등의 문자를 새겼다고 합니다. 여기는 문경읍 간내와 일간문 뒤에 흩어져 있던 비석 20개를 여기에 옮겨 놓았습니다. 문경세제 오픈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대 문경시와 KBS가 문경세제 용사골에 고려시대 사극 촬영장을 조성하였는데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등을 촬영하였고 2007년도에서는 문경시에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픈 세트장을 새롭게 단장하여 2만 평 정도의 경북궁, 동궁, 걸레각사 7동, 사대부집 68동 저작거리 성문해서 총 130여 동의 세트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왕세종 해를 품은 달 군주 7일의 왕비 사임당 관계토왕 연수대비 등 킹덤 현재 기궁 등 여러 작품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대 시설 건물이 없고 요금이 동시에 가능하며 시골 정서가 가장 잘 돼 있다는 문경세제에서 촬영하는 이유는 모든 시설이 문경 촬영장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경 지역에는 신라시대 사찰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최고에 먼저 지어진 대성사가 있고 그 이후 1년 후에 김용사 등 또 우리나라 구산 선문의 하나인 봉암사 등 여러 사찰이 많이 있지만 문경세제 안에도 신라시대의 사찰 해국사가 있습니다. 여궁폭포를 지나서 주월산 기슭에 847년 신라 문성왕 8년입니다. 보조국사가 창건을 했고 당초 법흥사라고 했습니다. 도성, 청어, 송은 대사가 조선조에 공을 쌓았고 고려 공민왕이 난을 피해 법흥사에 행제하여 국원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해국사라고 계칭이 되어 있습니다. 조령원과 동화원, 원이란 지금의 여관과 같습니다. 문경의 하본년에서 고려의 유희가 시를 읊은 것을 보아 고려 때부터 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근근의 기문에 의하면 나라의 덜에는 10리의 여 초막이 있고 30리의 숭 여관이 있으며 후세에는 10리의 장정 시는 집이 있고 5리의 단정 시는 작은 정자 하나씩 있었는데 모두 나그네를 위한 것입니다. 문경세제 안에는 조령원, 동화원이 겉터가 있으면 현재 이하령 아래는 용강원이라는 원터가 있었습니다. 16세기로 추정되는 필사본 지리지에는 조령원이 신적 동국 여지 성남에서와 같이 조령의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화원은 현해 북쪽에서 15리에 있으며 동화원과 함께 석담을 쌓았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령은, 불정은, 하봉원은 모두 사용되고 있었고 간음원, 해원원, 동화원, 견탄원은 폐지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제1가문 안에 조령진과 산성창을 두자 원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화원이 먼저 폐지되고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조령원으로 옮겨 살며 옛 그대로의 원 이름을 사용하여 혼돈되지 않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제작된 조령 편남 현판에는 조령원의 담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어 지금까지 조령원으로 전하나 원터는 1977년에서 1998년에 발굴이 되었고 여기에서는 고려시대 온돌 유지가 나타나 북방에서 시작된 온돌이 난점하여 자료의 건축사에 중요한 사료가 평가되었으며 그 외에도 와편, 토기편, 자기편, 엄왕추, 사금파리 숫돌, 수정, 철제 하살촉, 청동머리꼬치, 철제가위, 담뱃대, 부시, 송칼, 엽정, 마령, 말바꿈 등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는 신영훈 전문위원 지필로 발굴조사 보고서에서 문경군에서 발견하였으며 원터에는 석문과 석담, 축성 방식이 동로의 명정리와 작성에 있는 성문과 똑같다고 하며 방형석주와 지방과 인방, 천장석 상하의 문지돌이 호모 규모가 같고 석담을 거랭이 질로 하여 업물력에 쌓았다는 방법이 또한 특이합니다.
자, 주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막은 술만 파는 곳이 아니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정보의 장입니다. 주막에는 항상 용수가 걸려 있죠. 술 거르는 도구로 장대에 매달아 놓은 표시예요. 또 제일 주막에서 하이라이트는 복록방입니다. 주막에서 가장 큰 방인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편한 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사 먹으면 숙박료는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주막에서는 풍기문란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때의 풍류입니다. 이 문경의 주막은 다섯룡의 성천이 됐는 이야기가 있지요. 영조 때 태계학 계통을 이어받은 안동선비 6시 주막에 오는데 주모를 찾았지만 마침 주모가 없었어요. 주모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젯밤에 꿈에 용이 6마리가 성천하는 걸 보고 정갈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주인이 없는데 먹느냐 마느냐 하면서 그 선비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비 중에 5명은 먹고 1명은 안 먹는다 했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주모는 내려와서 5명만 가거 보러 가고 나머지 1명은 가거를 보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계학파에서 6명이 왔는데 그럴 수 있냐 해서 술을 먹은 분 5명은 합격을 하고 나중에 1명은 합격을 못했는데 이후에 다시 또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문경의 주막이 합격의 원인이 된다는 곳이기도 해서 많은 선비들이 문경 주막에 와서 술을 마시고 피로를 풀고 장흥급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불 도심비가 있습니다. 이 비는 상초리 산 42-8번지에 있는데 교기정을 지나 제2관문을 못 미쳐 노변에 세워져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산불 도심이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는데 조선조 후기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감방 유지를 위해서는 산불 조심이 무엇보다도 그 선무이고 일반 서민이 잘 알도록 한글 피석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보호의 시금석이고 조심을 고로 도심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한글비이며 지방문화재 자료 제226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한글비로 현재 세계 유일한 곳은 첫 번째, 서울 농거 한글 영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 포천 인흥군에 이영의 묘가 있고, 세 번째 진주 의국사 입구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 치바현 사찰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있는데, 네 개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이 되어 있고 문경에 있는 산불도심비만 전 세계에서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세제에서 조금 올라가면 아주 소나무가 춤을 추는 곳이 있습니다. 교기정이라고 하지요. 교기정은 경상감사 도인 행차하는 곳인데 주월간과 조곡간의 중간 지점인 용초 위에 있습니다. 체임하는 신구 관찰사의 교인처로 성종조 신성명이 건립을 했다고 하네요. 유지와 김종직의 시가 전해 있고요. 1999년 10월에 문경시가 중창을 했습니다. 관찰사는 종 2푼 이상의 외관직 문관으로 감사라고도 하고요.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의 무관직을 겸한 곳입니다. 영령일기에 전해는 말에 의하면 경상도 관찰사 조재호라는 분은 1702년에서 1762년에 사신 분인데
문경교기정에서 교인식을 하였다는 내용이 전해져 있습니다. 교기정은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습니다. 진천, 강혜원, 지금 같으면 경기도 지역이었고, 여산, 항하정, 충청도 진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에 한 개 있고 문경교기정이 있는데 다른 3곳은 다 없어지고 문경교기정만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교기정의 기자는 거북 기자를 말하고 도장, 간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 천주교 박해 기도터. 문경에는 성지가 4군데 있습니다. 마언리, 진안리, 여목, 세제 기도굴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세제 기도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경 세제길은 하늘지와 더불어서 최양업 신부님 토마서 1821년에서 1861년까지 사신 분이고 신부 김대근 신부에 의해서 이은 우리나라 2번째 한국인 사제가 경상도와 충청도 지방에 순회하면서 정교 활동을 하고 드났던 곳입니다. 산 중턱의 길이는 7m고 폭포가 5.5m, 높이가 1m 크기의 자연 동굴이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곳에 박해를 피해 교우들과 함께 숨어 지내며 기도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십자가를 모셔놓았던 곳이 보존되어 있고 최양업 신부 토마스는 세제길 입구 진안리 주막촌에서 1861년 6월 15일 날 선종하였으며 천주교 안동교구는 2002년 9월 29일에 천주교 성지 진안리 성지에서 축성하여 지정합니다. 제2관문 조옥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남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고 문경 조령의 중간에 위치한 관문으로 삼국시대에 축성되었습니다. 조선 선조 25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충주 사람 신충원이라는 분이 이곳에서 성을 쌓아 숙종 34년 그렇게 1708년이죠. 조령산성을 쌓을 때 배바위 북쪽에 있는 예성을 고쳐 쌓고 중성을 삼아 관문을 조동문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현재의 시설은 그 후 폐허가 된 것을 복원하고 현판은 서봉 이동영 글입니다. 문경세제 1관문, 2관문, 3관문 중에 요 2관문이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아주 기가 많은 곳이라고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발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항지를 꼽죠. 하지만 경상도 지리지나 세종실록 지리지의 경상도 명천 대청 한목을 보면 발원지가 5 아니면 3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천이 세신이 첫째가 낙동강이다. 그 발원지가 셋이 있는데 하나는 봉하현 북쪽 태백산 항지에서 나오고 하나는 문경헌 북쪽 초점에서 나오고 하나는 수능 소백산에서 나와서 물이 합류하여 상주에 이르러 낙동강이 된다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경상도 대천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발원지는 하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대 이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리 잡은 서구의 합리성과 과학성과 같이 관념이 지배한 결과입니다. 발원지에 대한 정근대화 우리 조상들의 관념은 오늘날과 같이 최장거리의 방점을 찍지 않았다. 이른바 분수령의 방점을 찍었다 합니다. 물의 시작은 분수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은 물론이고 언덕, 논둑, 밭도둑,
밭둑도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태백의 항지와 문경의 초전, 수능의 서백사는 백두대간의 분수령이 되어 남쪽으로는 물의 바른지이며 청성 보현사는 낙동정맥의 분수령이 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물의 바른지가 된다. 이 물들은 또 다른 분수령이 크고 작은 물과 합수하여 개울이 되고 내가 되고 지류가 되고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 낙동강뿐만 아니라 다른 강들도 마찬가지다 해서 문경의 초점은 낙동강의 바른지입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각 지역마다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경세제 아리랑은 곡조와 사설이 다른 지역 민요에서도 발견되어 눈길을 끌죠. 문경세제 아리랑 곡조는 강원, 경북 일대의 매나리 곡조와 유사합니다. 진도 아리랑에도 우리 문경세제 아리랑의 사설이 나오지요. 문경세제 아리랑 곡조는 사설뿐만 아니라 최초로 서양식 악보에 체보된 아리랑이라는 점을 주목받으며 1896년도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가 더 코리아 레퍼토리라는 잡지에 논문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서양식 악보로 된 문경세제 아리랑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 문경세제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당시 엽서 등 많은 민요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경세제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문경세제에 물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가네